자, 14강 내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문장 삽입 문제인데, 문장 삽입 문제는 얘나 마찬가지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이런 문제죠. 논리적인 흐름에서 앞뒤 문장을 보고 어디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거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대전제는 주어진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줘야 앞에 문장을 해석 후에 대입을 시켰을 경우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et이라고 일단 시작했으니까 이거 그러나입니다. 이거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affiliative합니다. affiliative animals. 근데 거기 밑에 나와 있죠.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들이래요. 그러면 인간은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들이다. 그러면 항상 서로 얽혀서 이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거의 연결사가 지금 yet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조금 뭐 따로 분리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문장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장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관계지향적인 동물이라 하는 것에 대한 부가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 얘기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부가 설명으로 생물학적으로 난 mean to spend their lives 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내려고 의도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To far from the pack 하니까 여기서 pack 하는 말은 보통 무리입니다. 그러면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삶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인간은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자, 우리는 take it for granted 합니다. 보통 take it for granted라고 하는 표현이 보통 우리가 뭐뭇을 당연히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뭇을 당연히 여기다. 그러면 우리는 take it for granted 한데, 여기서 이 자체는 우리 흔히 말해서 그냥 가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 나오는 내용이 진짜 목적어인데, 우리의 아이들은 will grow up, 성장하고 그 다음에 grow away, 떠날 거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 있다 이런 얘기죠. 누구도 여러분들 나중에 크면은 나중에 되면 엄마 아빠 곁을 떠나야 돼요. 뭐 결혼을 하든 아니면 독립을 하든 어떻게 떠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 또 then 나왔어요. 우리의 손자들은 will live in different cities from ourselves 하니까 우리 자신과는 뭔가 조금 다른 도시에서 살 것이라 하는 거, 이런 것도 당연시 여기고, 그 다음에 and that 또 나왔어. 전부 다 that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또 뭐를 당연시 여긴다? 우리는 change jobs 합니다. 우리는 직업을 바꿀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몇 개 또는 여러 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사실 지금 a few하고요 many하고가 지금 병렬 구조고, 교집합이 뭐냐면 times예요. 그럼 몇 번 아니면 많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몇 번이거나 아니면은 아마도 많은 횟수로 우리는 직업을 바꿀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걸 우리는 당연시 여긴다 이런 얘기죠. 이건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커서 떠날 거고, 우리 손자들은 우리와는 다른 도시에서 살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많은 직업들을 우리는 바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딱 봤을 때 뭐 관계지향적인 동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보세요. 우리는 또한 당연히 여긴대요. 또 같은 말 나오죠. 뭐를? with such job changes 하니까 그러한 직업 변화. 자, 요 말 때문에 사실은 1번에 못 들어가. 바로 연결시켜 버려야 되니까. 그러한 직업 변화들과 함께 우리는 또한 뭘 할 것이더라? change, 바꿀 거라는 거죠. 뭐를요? the place, 장소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그리고 the friends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바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만약에 직업만큼이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대구에서 살고 있다가 서울로 간다거나 아니면 부산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광주로 간다거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새롭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거기 가서의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가 바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러한 mobility와 함께 합니다. mobility 무슨 뜻이야? 불러. 이동성. 그러면 뭔가 이동하고 움직이는 거,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change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어진 문장은 분명히 관계지향성이라고 그랬다. 관계지향성.
자, 그래서 이런 이동성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뻗어나간 가족들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우리의 늘어난 이러한 가족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뭐 아주 영영 뭐 헤어진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관계 형성이 그만큼 예전만큼 가깝지는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한 그런 친구들도 잃어버려요. We had found, 우리가 발견했던 거. 뭐 하기로? 그 가족들인데 뒤에 남겨진 이러한 가족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한 친구들도 그러면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뒤에 남겨두고 떠나온 가족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한 친구들도 잃어버린대.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라는 거야? 뭔가 당연시 여겨지는 내용이 뭔가 우리가 함께 했었던 가족들과 떠나 그리고 친구들도 떠나 그러면은 계속해서 뭔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주구리장창 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4번 뒤로 가볼게요. 우리는요. long for affliction. 이 단어 또 나왔다. 아까 이 단어 어디 있었어? 비슷한 거. 주어진 문장 안에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long 하는 단어가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갈망하다예요. 우리는요. 관계 지향성을 갈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In fantasy, in art, 그리고 in all the devices we have invented too.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우리가 발명해 왔었던 그런 모든 장치들 속에서 또는 환상 속에서 또는 예술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한대요. 여기서 그것이라 하는 거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지향성.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어떤 관계를 열망하고 그것을 추구한대. 지금 보세요. 4번이 일단 답이긴 한데 4번 앞에 내용들은 뭔가 멀어진다 그런 얘기였고 4번 뒤에 나오는 내용은 관계를 찾는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왜 튀어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4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계속 가볼게요. 뭐 하기 위해서? To overcome the social isolation 갑니다. 요거 밑줄 한번 꺼봐. social isolation을 overcome 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함께 있는다는 얘기야? 멀어진다는 얘기야? 함께 있는다는 얘기죠. social isolation 하는 말이 사회적 고립이거든요. 고립이라 하면 혼자 있는 거야. 혼자 있는 걸 극복한다는 얘기는 함께 있는다 이런 얘기야. 이건 말장난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회적 고립 어떤 거? 우리의 이동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뭐를 하는 거? 일으키는 발생하는 이러한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상 속에서 예술 속에서 아니면은 우리가 만들어냈었던 모든 장치들 속에서 우리는 뭘 한다? 그것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멀어졌는데 분명히 하지만 아까 여기서 말했던 이런 장치들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지가 유학을 갔어. 미국으로. 근데 관계 지향성을 계속 추구해. 그거 뭘 통해서 할 수 있어? 그래 카톡, SNS, 인터넷 이런 거잖아.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단순하게 말해서.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회적 고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냈던 이러한 장치 그리고 환상 그리고 예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관계 형성을 오랫동안 갈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별표 하나 칩니다. to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빈칸 때릴 수도 있어. 이거 잘 기억해놔라.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세요. 아까 그 장치들이 나오죠. 인터넷, 전화, 그리고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이런 이메일 소통들 이런 것들이 주입이 되면서 우리는 have adapted 합니다. 적응해 왔습니다. 뭐에?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해 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멀어졌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해왔더라? have begun 시작해왔다라는 겁니다. take for granted 당연시 여기기 시작해왔다라는 거죠. 뭐 하는 것이? commuting 하는 것이 배우자와 그리고 LDR 흔히 말해서 long distance romance 이게 뭐야? 흔히 말해서 장거리 연애. 그래서 장거리 연애와 같은 이런 거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commuting spouse 하게 되면 이게 통근하는 배우자 이런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주말 부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말 부부나 장거리 연애들을 당연시 여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왜? 멀어져도 연락은 되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영상 통화를 볼 수 있는 뭘 직접 못 본다는 게 조금 흠이기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연락은 계속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왜? 인간관계 지향성이라는 이 독특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관계들을 형성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정도에서 얘기가 끝나요.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디 있죠? 그 5번 다음에 나오는 fueled 하는 거 있죠? 요거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이거는 분사구문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 아마 해석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뭐에 힘입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뭐에 의해서 주입이 되면서 이런 뜻이야. 주입이 되면서 이거에서 fueling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fueled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2번. 자, your life situation can also cause anxiety 합니다. 당신의 현재 삶의 상황도 또한 뭐를 야기할 수 있다?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내가 also란 말을 동그라미 친 이유는 앞에 주어가 지금 뭐예요? 불안을 야기한다 했으니까 이게 일종의 원인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또한 불안을 야기한다는 얘기는 앞에 어딘가 다른 어떤 원인 요소가 나와야 돼요. 왜? 무슨 단어 때문에? also 때문에. 이해돼요? 논리적으로 하시겠죠? 영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말 논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또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럼 앞에 내용도 어떤 원인이 있었는데 이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말이 나와야 되고, 그럼 이 밑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예시나 아니면 그 기타 등등의 근거나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삶의 상황이 또한 불안을 야기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갈게요. 자, the root cause of anxiety 합니다. 자, 불안감의 루트한 원인. 루트란 말은 근본이요. 이것도 뿌리 익하지 마라. 뿌리 원인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근본 원인은 다르대요. 뭐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구체적 원인 안 나왔죠 아직. 실제로 어느 누구도요 모릅니다. 뭐를요? 정확하게 무엇이 불안감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 안 나왔지. 그래서 1번은 자동으로 탈락이요. 왜? 원인 첫 번째 얘기 안 나왔으니까. 다음 두 번째. 그러나 몇몇 다양한 요소들은 involved 요거 네모 별표 관련되어집니다. 포함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요게 관계대명사 대십니다. 지금 that ultimately lead to a state of anxiety. 여기서 state 하는 말은 상태야. 이것도 주 국가에 하지 마. 불안감의 상태로 궁극적으로 이끄는 몇몇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구문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가 얘를 제외하고 several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anxiety까지 끝까지 요게 하나의 큰 덩어리 주어였고 그 다음에 are involved 이렇게 동사 구조가 나왔던 건데 한 번씩 요렇게 선행하는 명사 자리와 요렇게 관계대명사 자리가 길 경우는 중간에다가 동사를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것들 구문 분석 잘해야 됩니다.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몇몇 다른 요소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요소가 뭐냐? 궁극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이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여기도 2번 앞에도 지금 첫 번째 요소 얘기 안 했지? 맞죠? 첫 번째 요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2번도 자동으로 탈락이야. 드디어 나옵니다. One of these includes 이것들 중에 하나래. 자, 질문. 여기서 these가 가리키는 걸 한 단어로 딱 얘기하라고 하면 뭐야? 아니요. 복수인데요 지금. 요소. 그렇지. 요소들, factor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포함합니다. 과거의 경험이거나 아니면은 젊은 시절의 경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첫 번째의 과거 경험이나 아니면 젊은 나이 때의 경험이 바로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죠. 불안감의 첫 번째 원인.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3번 다음에 뒤의 내용이 만약에 현재에 대한 내용으로 나왔다. 그러면 3번이 답이에요. 내 말 알아들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요인은 지금 과거의 경험과 젊은 시절의 경험겠으니까 어쨌든 통으로 묶으면 그냥 과거 경험이야. 과거 경험. 근데 우리 주어진 문장은 현재 상황이라고 그랬거든요. 현재 상황. 자, 3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painful experiences as a child such as abuse, neglect, the loss of a parent
or bullying can lead to anxiety in later life 합니다. 자, 3번과 4번에 들어가는 문장은 과거 얘기입니까? 현재 얘기입니까? 과거 얘기입니다. 근거. 뭐 때문에? 과거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딱 연속 3단어가 있어. 그게 뭐야? 그렇지, as a child. 이거 얘기하는 거죠. 유년기 시절.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들. such as, 예를 들어서 학대, 무시, 부모가 없음, bullying, 놀림, 이런 것들이 뭐를 일으킬 수 있다?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다. 언제? 나중의 삶에. 그럼 이게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나중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3번도 자동으로 탈락이다. 됐나? 자, 그러면 4번 뒤를 가볼게요. 4번이 만약에 현재 얘기라면은 4번이 답인데, 자, if you are out of work, have money issues, or have lost someone close to you, your anxiety levels may rise 합니다. 자, 요 내용 볼게요. 만약 당신이 out of work가 되었대. out of work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직장으로부터 나온 상태니까 실직입니다. 잘렸다 이런 얘기야. 네가 잘리거나 have money issues, 돈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거나 have lost someone, 누군가를 잃어버렸어. 너와 가까운 사람. 이렇게 되면은 너의 불안감은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그랬어. 결론. 4번 답인데 4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4번 내용 뒤에 나온 내용이 현재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들이 다 현재형이야. 지금 다 현재형. 다 현재형으로 간 거야.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피지컬하고 멘탈 헬스 프로블럼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건강상의 문제도 또한 일으킬 수 있다. 이랬어. 자,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야. 그러면은 자, 질문. 내가 이까지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물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서술형 문제라면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불안감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3가지 언급한 것을 우리나라 말로 쓰시오하면 뭐라 그래? 첫 번째, 과거 경험. 두 번째, 현재 상황. 세 번째, 그렇지,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상의 문제.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이러면은 답을 쓸 때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 얘기는 아예 다른 얘기로 나왔기 때문에 이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아예 다른 얘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when you are living with serious illness or tackling a psychological issue such as depression. 그래서 당신이 예를 들면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니까 당신이 뭔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tackling a psychological issue, 심리적인 문제를 태클링 해야 하는 경우. 태클 무슨 뜻이야? 씨름하다. 안 들려? 씨름하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할 때는 다루다라고 얘기를 하죠. 씨름하다는 말도 돼요. 뭔가 고생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다룰 때 심리적인 문제, 즉 뭐와 같은 우울감을 다룰 때 이럴 때도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별표 때려라. 얘는 제목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일단 순서 변형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장 삽입은 여기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올 수 있냐면은 무관한 문장 고르기도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글은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원인 3가지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이런 말이 들어가. 그러나 이런 불안감은 뭐 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툭 들어갔어. 이건 개소리다. 왜? 이 말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노래 부르기에 뭐 좋은 점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불안감을 일으키는 요소로서 이거 다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방안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려. 그래서 이건 개소리 찾기도 나올 수 있고 주제도 나올 수 있고 순서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와. 하다못해 아까 말했던 서술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전형적인 이 서술형, 아까 말했던 서술형 스타일은요, 신명이나 병덕 스타일이야. 딱 봐도. 아니면 지금 학교에 여긴 없지만 대구 제1고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서. 3번 별표. 3번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고3이 지금 마음속으로 딱 따져봤을 때는 제일 불안할 때예요. 제일 불안할 때. 아무리 뭐 대학 가는 게 뭐 쉬워지고 뭐 하는 방법이 뭐 바뀌었다 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10대에 있어서의 최고의 상대는 고3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딱 하게 되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TV를 꽂고 방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상황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TV 보는데 도움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면 엄마 나 TV 공부하는데 지금 도대체 왜 TV를 시끄럽게 틀어놔 하고. 그리고 그런 떠드는 게 듣기 싫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독서실을 가거나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이렇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항상 이런 불안감의 요소들은 고3이 되고 나중에 수능 시험이 임박해오면 임박해올수록 그런 불안감은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진짜 너무 뭐 시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19살 인생이 만약에 시험이 망쳤다고 해서 20살의 인생이 완전 피폐해진다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되면 20살 나름대로 어떤 인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극복하시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정희지, 네. 이거 해석해봐라. 하지만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 대부분의 자연주의자에게. 자, 볼게요. 일단 이 this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satisfy라는 말이 만족시키다야. 근데 뒤에 보니까 대부분의 자연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주의자. 그러면은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자연주의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우리가 자연주의자도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자연주의자에 반대되는 놈이 지금 이 문장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자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저 this가 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the nature of life, the property of being living has always been a puzzle입니다. 자, 일단 여기가 지금 주어. 콤마 딱 때렸어. 여기까지. 그럼 이거는 동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부가 설명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의 특성,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보통 우리는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뭐가 되어왔더라? 퍼즐이 되어왔대. 일단 네모칠게요. 퍼즐. 퍼즐이 여기에서는요 뭐랑 같은 말이냐면 confusion이랑 같은 말이야. 혼란. 그러면은 누구에게 혼란이었더라? 철학자들에게는 혼란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살아있다는 것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철학자들에게는 문제였다. 왜? 철학자는요 정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수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게 뭐라고 생각하니? 에어컨이요. 저게 뭐라고 생각하니? 사람 입이요. 저게 뭐라고 생각하니? TV요. 이런 식으로. 그럼 잘못 들으면 미친놈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물질이 꼭 하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철학자 누가 나오냐니까 데카르트가 나옵니다. 뭐 누구라고 뭐 부가적인 설명도 안 할게요. 자, 데카르트는요 그것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질문. 여기서 그것이 가리킨 건 뭐야? 퍼즐. 퍼즐요. 연속된 네 단어로 얘기하라 하면 뭐예요? 네. The nature of life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연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함으로써?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그것을 단순하게 무시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해결한다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따지고 보면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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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let it be let it be 이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1번 내용을 보면은 일단 요 말 다음에 자연주의자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의 유기체는 정말로 nothing but 했어요. nothing but. 자, nothing but 하면은 보통 뭐뭇을 제외하고 이런 뜻인데요. 아니면 이걸 있잖아요. 그냥 단지 only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직 뭐일 뿐이다. 기계일 뿐이다 라고 그는 말했대. 자, 보세요. 1번이 진짜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기계. 이 마말놈의 히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하면은 주어진 문장을 보세요. 자연주의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랬지.
만약에 자연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번 뒤로 연결되려고 하면 최소한 얘는 he가 아니라 they가 나와야 돼.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he는 결국 누굴 얘기하는 거야? 데카르트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 이름이에요. 뭐 es 들어갔다고 복수형 아니다. 자,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대. 그러면 만약에 2번이 답이 되려면 자연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이래. 자, 또 철학자들 나왔어. 또 자연주의 아니야.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 특별히 those with a background in mathematics, logic, physics, and chemistry. 그러니까 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뭐 수학이나 논리학이나 물리학이나 그리고 화학이나 이런 것에 배경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구문 분석 잘할게. 여기서 도우즈가 지금 철학자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뭐가 생략됐냐 하면은 who하고 과거형이지. who하고 where이 생략됐어. 그러면은 이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자냐? 뭐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야. 그러면 무슨 철학자?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수학, 논리학,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tended to follow 그를 따르는 경향이 있대. 다시 묻자. 그가 누구? Who is him? 데카르트밖에 없잖아 지금. 사람 데카르트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대요. 마치 뭐인 것처럼 there are no difference between living and inanimate matter. 그러면은 살아있는 거와 무생물의 물질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서술형 1타다. 별표처럼. as if 가정법. 그러니까 결국은 데카르트 입장이나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철학자들은 살아있는 거든 아니면 뭐 안 살아있는 거든 이런 것들은 뭐 별로 크게 뭐 차이가 없고 그냥 자연은 그냥 자연 그대로일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자의 특성을 왜 파악해야 돼? 그냥 무시해. 자연은 그냥 바람은 바람대로 뭐 풀은 풀대로 뭐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 놔놓고 일단 3번 뒤로 가볼게요. 뜬금없이 데이가 나왔다 드디어. 그들은 확신했대요. 자, 보세요. 이거 해석 잘해야 돼. 그들이 확신했대. 그럼 얘 사람이야. 자,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들이 확신했대요. 뭐를 확신했느냐? In a living organism, certain forces 합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아니구나. 여기에서. 자, 특정한 어떤 유기체 안에서 살아있는 유기체들 안에서 특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액티브한대요. 활성화가 된대요. 자, 여기도 구문 잘 봐라. 아까랑 똑같은 거다. 여기 대시 지금 관계대명사인데 선행하는 명사가 지금 forces다. 그러면 뒤에 동사 do 나오죠. 이거 별표. 어법 문제. 그러면은 do not exist in animate nature입니다.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속에서의 특정한 힘들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어떤 힘이냐 하니까 무생물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랬어. 아까까지 3번 앞에서는 무생물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3번 뒤로 넘어가니까 둘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살아있는 놈은 활성화가 돼요. 그 활성화되는 힘이 무생물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 그러면 차이점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야. 이거 답이 3번이야.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4번 뒤로 넘어가면은 자, 그래서 그들은 결론 짓는데요. 계속 묻자. 대의가 누구? 자연주의자. 그러면 자연주의자들은 결론을 짓습니다. 뭐를요? Just as the motion of planets and stars is controlled by an occult 합니다. occult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초자연적이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즉 뭐라고 불리는 뉴턴에 따르면 중력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콤마 이렇게 딱 지금 때려줄게요. 그럼 여기 대시 접속사고 여기가 지금 주어야. 여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주어야. 분무속 잘해라. 자, 다시 갈게요. 그들은 결론 지었는데 행성과 별의 움직임이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통제되어진다는 것처럼 그럼 이 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뉴턴에 따르면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움직임과 다른 어떤 manifestation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징후나 조짐 생명체에 이러한 징후나 조짐들 유기체에서 이러한 생명체의 어떤 다른 징후나 조짐들은 all controlled 통제되어진다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게 바로 vis vitali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 단어가 지금 vital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흔히 말하는 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hose who believed in such a force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who believed 그러한 어떤 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을 보통 뭐라 하더라? vitalis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vitalist는 뭐 활력론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쓰시오라고 했을 때 이 활력론자들은 자연 생명체와 미생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말로 쓰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생명체와 미생물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까? 잠 좀 깨라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아니지.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5분 정도. 5분 정도 정리해. 자, 4번. 바로 가볼게요. 일단 요것도 연결사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데요. 뭐를 믿느냐? 우리가 have some kind of indirect 또 indirect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간접적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간접적인 지식이라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간접적인 지식일까?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직접적인 지식이란 거는 뭘까요? 뭘까요? 안 들려? 뭐라고? 아니요. 자, 이 글에서 말하는 간접적인 지식하는 거는요. 니네가 책 보고 한국사 배우면 그게 간접적인 지식이야. 직접적인 지식은 그 시대 가서 살아보는 게 직접적인 지식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불은 뜨겁다 있잖아. 불은 뜨겁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불은 뜨겁다 하면은 뜨겁구나. 근데 불을 직접 대보고 아 뜨거 이거 있잖아. 그럼 이거는 데이고 난 다음에 경험해보고 이게 직접적인 지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은 인간이 생각하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지식도 있지만은 그 이상에 넘어서는 많은 간접적인 요소들을 인간은 배우고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데 우리는 일정한 종류의 간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그러한 사실. 지금 사실 얘기가 안 나왔어. 그러한 사실이 뭔지를 몰라. 그럼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모두 다 믿습니다. 뭐를 믿느냐?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무슨 지식? of facts 합니다. 드디어 사실 나왔어요.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불을 데워보고 난 후에 그거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직접 인지하는 그러한 어떤 도즈, 아까 말했던 이러한 사실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사실을 훨씬 넘어서서 뻗어나가는 이러한 어떤 사실들에 대한 지식이야.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유관순 열사는 뭐 했다,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서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1번 가볼게요. 그럼 뒤에 보니까 the scope of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의 영역은 자 요거 주어 동사 체크 잘해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다. 앞에 senses 보고 답 체크하면 안 됩니다. is를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의 감각의 영역은
심각하게 제한돼 있어요. 어떻게? In space and time.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한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감각이라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하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조선시대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불을 직접 대볼 거야?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아 뜨겁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맞잖아. 그런 얘기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즉각적인 이러한 인식의 지식은, 뭔가 인지할 수 있는 지식은 does not reach 합니다. 뻗어나가지 않는데요. 어디에? 사건들에 뻗어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건? That happened. 발생했었던 사건들. 언제? We were born.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발생했었던 사건들에 당연히 돌아가지가 않죠. 아까 내가 했던 말 잘 이해해라. 조선시대에 우린 돌아갈 수가 없다. 그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들? That are happening now.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인데 특정한 다른 장소들에서 전쟁이 위험하다 하는 거는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아직 가진 않았어. 맞죠? 가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여러 오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분명히 전쟁이 위험하다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는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간접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any future events 하니까 또 다른 어떤 미래의 사건들.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의 즉각적인 이러한 인식의 지식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인데 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발생했었던 사건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현재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갈 수도 없으며 하다못해 미래의 어떤 사건으로도 갈 수가 없어. 나르는 자동차를 타면은 뭐 사람들이 교통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 그건 알았어. 하지만 우리가 나르는 자동차를 타본 일이 없어. 맞죠? 그런 얘기예요. 2번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2번 뒤에 우리는 압니다. 뭐를 아느냐? 빙하는 빙하인데 빙하가 한때 뭐 했더라? 큰 부분 북아메리카를 한때 덮었다는 것을 압니다. 자 묻자. 직접이가 간접이가? 간접이지 100%. 왜? 빙하가 북아메리카를 덮었다 하는 건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렇지. 과거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빙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과거 얘기 하나 나왔다. 다음 또 that 나왔어. 또 that 뜻이야. 태양은 공존한대요. 존재한대요. 계속해서. 어디에? 밤에. 당연히 태양이 밤에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태양은 뒤쪽으로 가 있거든요. 지구 반대편으로. 또 the tides will rise and fall tomorrow. 파도는 올라가고 떨어질 것이다. 내일. 봐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건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의 직접적인 지식이라 하는 것이 뭐 과거 사건, 현재 사건, 미래 사건에 대해서 도달하지 못한다. 근데 2번 뒤로 넘어가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랬다는 걸 알고 현재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래 앞으로 이럴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안 돼. 갑자기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답이 2번이죠. 답이 2번이에요. 2번 아까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일정한 간접적인 지식,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믿는 거야. 그 간접적인 지식의 예시가 바로 지금 3번 앞에 나오는 이 문장 전체예요. 이 문장 전체라고. 자, 그래서 더 얘기할 거 없어 이제. 과학과 일반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한 가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공통으로. 그래서 각각은 뭐를 포함한, 여기서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과학과 일반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은 뭐를 포함하는데? 지식을 포함한대요. 뭐에 대한? All matters of fact 하니까 사실 문제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대.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that이 나왔어요. 관계대명사 때려야 되는데 이거에 선행하는 명사지 matters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not open, 열리지 않는 거죠. 어디에? 우리의 직접적인 인스펙션에 열려있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학과 일반 상식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걸 들으면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 그게 쉽게 안 열린다 이런 얘기죠. 태양계는 수금, 지화, 목토 이런 행성이 있다. 그래 과학적으로 들었어. 그럼 우리가 직접 태양계를 다 체험해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는 속담 같은 것도 일반 상식이라 치자. 그럼 진짜 사공들을 다 불러 모아야 돼 그러면? 아니잖아 그것도. 자 그래서 실제로 과학은 purports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purports 뭐뭐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establish란 여기에다 포인트를 둬라. 형성한대요. 일반적인 법이나 이론들을 형성하죠. 어디에? 모든 어떤 공간과 시간에 뭐가 없이 별표칩니다. without restriction 제한 없이.
이거 단어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 unlimitedly 뭐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서 어휘 문제 장난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과학은 즉 consisted of no more than a mere summary of the results of direct observation. 직접적인 관찰의 결과에 대한 이러한 단순한 요약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져서 이러한 과학은 would not deserve the name. 그 이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과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요약만 해버리게 되면은 그거 자체는 뭐 과학의 이름이 딱 맞아 떨어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일단 문제 푸는 데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어. 왜? 아까 뭐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하긴 어렵다. 근데 갑자기 뒤에가 우리는 과거에 대한 거, 현재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걸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말은 다른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 자, 5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사오나. 저거 정예지 저거 뭐고 교과서 몇 번 나왔어? 교과서 안 하는데요. 저 이제 진도 2지문 나갔어요. 교과서요? 아니 교과서 안에 처음에 시험 범위 들어가긴 들어간대요. 하긴 한다던데. 몇 과를 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그걸 만드는데. 자, 보겠습니다. nested. 여러분 nest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북쪽. 예? 둥지. 갑자기 이거 편집해주세요. 갑자기 야, 서부 2학년에 저번에 무슨 수업하다가 뭐 남자는 힘 이칼락했는데 남자는 그냥 허리 이칼고 있었잖아요. 그거 갖고 편집하는데 시간 있었거든요. 서부고에 어떤 여학생이 있어. 자, 남자는 허리래. 자, 편집해주세요. 네, 뭐 알겠습니다. 근데 너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자, 많이 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보통 저게 nest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둥지가 맞는데 동사로 얘기하면 둥지를 틀다 아니면은 자리 잡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ed로 지금 시작했으니까 얘가 지금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자리를 잡으면서 또는 자리가 잡힌 채로 뭐 이런 뜻인데 interconnected 그리고 interdependent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inter라는 말이 들어갔어. inter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상호야. 상호. 관련된 거. 그러면은 상호 연결된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이게 독립적인이 아니고 상호 의존적인 어떤 생명체의 망에 자리가 잡히면서 그럼 누가 자리에 잡혔냐? 인간이 자리에 잡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인간은 뭐다? 비슷하게도 살아있는 지구의 몸 안에 있는 세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지구의 몸 안에 있는 세포래.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인간은 이런 개밖에 안 되죠.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이걸 지금 이 글에서는 뭐라 하냐면 세포라고 지금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need to be in service to life 하니까 삶에 또는 자연에 be in service 한다 하는 말은 이게 그냥 봉사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게 뭔가 봉사를 할 필요가 있더라. 왜? 인간도 상호 연결된 개체이기 때문에 그 개체에서 작은 점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 인간도 자연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단순하게 요약하면은 인간도 지구 안에 있는 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연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the health and well-being of people, communities, and the biosphere are interlinked. 이것도 동그라미 주세요. 또 나왔어요. interlinked. 이것도 상호 연결되네요. 아까 interconnected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지역, 집단, 그리고 바이오스피어 하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해서 생물권 이런 거예요. 생물권. 그럼 인간을 제외한 생물권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의 건강과 그 다음에 이걸 또 뭐 복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웰빙 하면은 우리가 뭐 행복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좋은 단어야. 알겠죠? 이런 것들은 상호 연결돼 있대요. 자, 일단 연결돼 있어요. 자, 1번 뒤로 한번 계속 가볼게요.
우리의 신체는 exemplify the patterns of healthy living systems입니다. exemplify라는 단어, ify가 들어가면 무조건 동사 단어다. 알겠죠? 만약에 단어 뜻을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ify라는 단어로 철자가 끝나잖아. 그럼 무조건 동사야. 뭐뭐화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exemplify 한다 했으니까 본보기를 보여준다. 아니면은 좋은 예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의 몸은 건강한 삶의 시스템의 어떤 패턴의 예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의 세포들은 self-organize합니다. self-organize 이거 동사입니다. self-organize 하는 말은 스스로 조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조직한다. 그래서 자기 조직화를 한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서? 많은 네트워크 상에서 뭐 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인간 세포, 우리의 세포라 하는 거는 스스로가 이제 조정이 가능하죠. 왜? 살아남도록 그리고 번성하도록.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실은요.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연이 또는 지구가 잘 발전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그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1번은 지금 보니까 뭐 서비스 해야 된다 하니까 뭐 서비스 해야 된다는 어떤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고 2번은 일단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갑니다. 갑자기 우리의 종들은 has organized and patterned itself 합니다. 우리의 종은 조직해왔고 그 다음 패턴화했습니다. 어디에서? 인간의 지역들 안에서. 그런데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냐? That are at war 합니다. war 동그라미처럼. 전쟁에 있는 인간의 지역을 패턴화시켰대요. 전쟁 상태에 있게 했다는 거. 무슨 전쟁? With the web of life 합니다. 자, 이 사람 지금 따옴표 집어넣었어. 아니, 따옴표는 아니라 느낌표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느낌표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흔히 말해서 그 조직화하고 패턴을 해왔다는 건데 전쟁을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상태. 그럼 전쟁이란 말은 결국 싸운다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은 아까까지 우리가 지금 뭐예요? 뭐 자연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우리의 세포들은 이렇게 해서 뭐 살아있게 하고 번성하게 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의 신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대신에 우리의 종들은 조직해왔고 그 다음에 그것 스스로를 패턴화시켜왔는데 전쟁 중인 어떤 상태로 이제 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일단 계속 가볼게요. 만약에 이러한 컨디션이 존재한다라면 우리 스스로만의 신체에서 존재한다라면 그럼 이거 쉽게 얘기할게. 이러한 상황이 아까 얘기했던 전쟁 중인 상황이야. 그럼 이게 우리 신체 안에서 적용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어젠가 그젠가 서부고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식중독. 식중독. 그러면 속이 막 이렇게 부르르거리고 이런 거 있잖아. 배가 막 부르르거리고 이런 상태. 아시겠죠? 머리가 막 띵하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된다면 it would be action합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대요. autoimmune disorder 나왔죠. 자기 면역에 장애가 될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또 전쟁 중인 세포가 된다 이런 얘기죠. with the host organism 하니까 이걸 우리 흔히 말해서 숙주라고 얘기하는데 깊이 박혀져 있는 것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 세포가 된다 이런 얘기야. 뭐 잘못 먹으면 우리 배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인간 몸 안에서는 그런 건데 전 지구로 만약에 얘기를 할 거라면 인간이 결국은 뭔가 자연과 함께 뭐 봉사해야 이제 지구가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인간이 만약에 자연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 버리게 되면 지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자, infinite 뭐야 이거? infinite economic growth on a finite living planet 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하게 살아있는 제한적으로 살아있는 이러한 행성에서 무한한 경제 성장. 그럼 다시요. 제한된 살아있는 행성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구. 그럼 지구에는 자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정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is akin to the losing of cancer 암의 논리에 어떤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게 akin하는 말이 뭐랑 같은 말이면 similar거든요. 뭐뭐와 유사한 이거야. 그럼 뭐와 유사한데 인간 몸속에 있는 암의 논리와 유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한한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에 잘못해서 뭘 하게 되면은 인간이 암 걸리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실 이게 뭐 암 같은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암이 왜 걸리느냐? 제일 첫 번째가 당연히 뭐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통해서 아니면 또 과로를 통해서 아니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아니면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암이 막 발생하고 이런 거예요. 그 암이라 하는 게 결국 지구 전체로 얘기하게 되면은 제한된 행성에서 무분별한 경제 성장. 그러면은 자연 자원에 있는 이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다 건물 세우고 공장 차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구의 암적인 존재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세포는 세포인데 out of control 하는 말이 통제 밖을 벗어나냐. 그럼 통제 밖을 벗어난 거야. 뭐 할 때까지? 얘네들이 그 숙주를 죽일 때까지 통제 밖을 벗어난 어떤 세포밖에는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세포가 결국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약간 환경 문제라는 거 느낌 오십니까 지금? 아시겠죠? 자, 그래서 from the cells in our bodies, 우리 몸에 있는 세포로부터 생물권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aligning 하니까 뭐에 맞추어서 조절하면서, 그러면은 살아있는 어떤 지구의 어떤 관점에 맞추는 것이 바로 뭐더라? 근본적인 거다. 뭐에? 우리의 장기적인 생존에 뭐로써? 종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주어진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따라서 뭐 할 필요가 있다? 자연에 또는 삶에 또는 지구의 생명체에 뭔가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아까 여기서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뭐 전쟁 치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 야, 너 임마 자연에 봉사해야 돼. 자연에 봉사해야 돼. 왜냐하면 자연이 없으면 우린 못 살아가. 우리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니까.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어? 이거야. 여기서 instead의 역할이 뭐냐면 그런데 너 이거야 그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 however 같은 거. 그런 걸로 연결해서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답이. 요것도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봉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싸웠다 이런 얘기죠. 공부해야 되는데 놀았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생님, 네. 물 마시고 왔으니까. 아까 물 마시죠. 물 먹어서 목이 말라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갔다 오죠. 난 계속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6번. 6번 이것도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일단 보세요. But this is not the same as to deny the existence of truth or truthfulness 합니다. 자, 일단 이 말을 일단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요거를요 이 글대로 내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진실이고 요거는 진실성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진실하는 거는 그냥 팩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 그 자체. 근데 이 글에서는 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가 되게끔 하는 것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 사람을 설득할 때 우리 여러분들 아마 정치 파트 뉴스 분야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정성. 안 들어봤으면 뉴스 안 본 거다. 자, 뭔가 사람에게 다가갈 때 뭔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할 때 이걸 보통 진실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게. 나중에 뭐 여학생들이 나중에 뭐 남자친구 생기는 남자친구가 뭐 결혼할 때 야, 내 이렇게 꼭 해줄게. 날 믿어라. 오빠 믿어라. 오빠 내 진짜 잘해줄게. 응? 이런 식으로 뭐 오빠라는 걸로 뭐 편견 가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나만 믿어. 내가 정말 너를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게. 이게 진실성이야. 그럼 이거는 거의 90%, 80% 이거예요. 100%는 아니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진실성이라 하는 그 방향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게끔 하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라면 진실 자체는 뭐예요? 그 남자는 싸가지 없다. 그 남자는 무조건 착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그냥 진실인 거지. 그냥 진리 뭐 이런 거. 약간 팩트 개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다시 가볼게요.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나 진실성에 대한 존재를 to deny, 부정하는 거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직역은 일단 이래.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말하는 거는 진실과 진실성에 관련해서 뭔가 조금 안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게 나와야 될 거고 밑에 거는 당연히 그래도 존재는 좀 있다 하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odern secular persons입니다. 현대의 secular 하는 말이 뭐냐면 세속적인. 자, 여기서 질문. 세속적인이 무슨 뜻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말 좀 풀어내면 된다. 그렇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냥 현대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면 절에 있는 스님. 산에서 안 나오고 안 내려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세속적인의 반대는 좀 자연을 벗어나 사는 사람들이야. 그냥 도시 생활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웃습니다. 냉소적으로. At any mention of truthfulness. 그러니까 어떤 진실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데 있어서 냉소적으로 웃는데요. 냉소적으로 웃는단 말은 결국은 비웃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에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진실성에 대해서 웃기고 한참 저 거짓말쟁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인들 이거 제일 많이 하잖아.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하면서 단체로 막 절하고 이제 정권 제대로 잡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기고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현대 사회는 진실과 진실성이라 하는 것을 뭘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려운 업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현대 사회는 이걸대로 얘기할게요. 거짓이 존재하는 세상이야. 그게 뭐 화이트 라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화이트 라이도 뭐 예쁘지도 않은데 오늘 머리 잘했다고 참 예쁘네 이렇게 얘기하는 빈말 같은 거 있잖아. 기분만 좋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대에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진실성에 대해서 뭔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이런 얘기죠. 비웃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있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여기 let이 있구나. 이걸 한 단어로 바꿔버리면 이거예요. laugh at 이렇게. 이게 비웃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러나 still the term 아직도 여전히 그 용어 즉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has meaning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 말 다음엔 당연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이고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바로 뭐요? The habit of speaking 말하는 습관을 의미한대요. 그럼 무슨 말하는 습관인데 사람이 이해하는 것, 즉 진실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습관이라는 거야.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면서 그게 정말 나의 진짜 모습이다, 참 모습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보통 진실성이라고 의미한대요. 그러면은 지금 뭐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뭐가 뭐 부정하거나 뭐가 좀 존재가 빠졌거나 이런 얘기를 하진 않지. 맞죠?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저 주어진 문장이 답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 나왔으면 얘기는 달라져. 여기 나왔으면. 물론 이 뒷문장은 좀 달라져야 되긴 하겠지만은 계속 가볼게요. 때때로 to know 아는 것 what is true 진실이라고 아는 것은 어렵대요. 때때로 어렵대. 즉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말할게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때때로 it is difficult 어렵대요. 심지어 what one knows to be true 합니다. 사람이 진리라고 알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어렵대. 자 여기서 보세요. One knows to be true 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진실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대. 그럼 이건 어렵다. 약간 부정 얘기 나왔잖아. 그죠? 3번 뒤로 가볼게요. 심지어 냉소적인 사람들도 알아요. 냉소적인 사람들도 알아요. When he is not being truthful. 그가 진실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 때를 안대요. 지가 거짓말하고 있는 때도 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다시 말해서 when he is deliberately deceiving someone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는 때를 안다는 것 또는 the truth or twisting it for convenience 하니까 편의상 그것을 뭐 한다 하는 거 약간 조금 뭐 비꼬는 거 있잖아요. 그 비꼰다 해야 되나?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약간 죄송합니다. 그 진리를 숨기거나 진실을 숨기거나 그 다음에 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도 안 돼요. 잠깐만요. 지금 3번과 4번 사이를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냉소적인 사람조차도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를 알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안 돼.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뭔가 속이고 있다는 얘기는 속인다는 양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진실이나 진실성이 있다는 걸 안다 이런 얘기야. 심지어 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러한 냉소적인 사람도 진실과 진실성이 있다라고는 얘기하는 거야.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정말로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는 게 정말 쉬울까?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답이 3번이야. 3번. 그러니까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지금 3번과 4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진실성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습관이에요. telling, 말하는 것, 뭐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진실성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it is not convenient or does not serve a personal convenience. 그것이 편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does not serve a personal convenience. 개인적인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지도 않을 때조차도 진실을 말하는 습관이 바로 진정성이다. 그럼 다른 말로 뭐 솔직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미덕은 rest upon 합니다. 놓여진대요. rest upon. 이게 조금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에 달려있다. depend on이랑 같은 뜻이에요. 뭐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develops, 발전하죠. 어디에서? 사람의 자아에서. 어떻게? 사람의 자아에 있는 이러한 어떤 본능적인 감각 속에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감각이 어떤 감각이냐? It is right to be truthful. 그 진실적인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 다음에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has to do with한데 여기 중간에 하나 적으세요. has something.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진실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해하기 어렵고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있기는 있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요. 이건 어법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있죠. 이거. 단수 취급해야 보통 이거 the sign 이 하는 표현이 명사로 쓰였을 때는 비꼬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형용사로 들어가면 이게 냉소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냉소적인 하게 되면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가 돼야 돼. 그럼 뒤에 knows가 아니라 know가 돼야 된다고. 근데 단어 뜻이요. 얘가 명사 뜻도 있고 형용사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금 명사 뜻으로 가야 이 knows란 말이 성립이 돼요. 학교에서 혹시나 이 얘기를 설명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분명히 내 장단컨대 이렇게 설명하실 분 나올까? 이거 잘못됐어.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이거 knows가 아니라 know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전을 들고 딱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명사 형용사 둘 다 뜻 있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조금 반박을 제대로 좀 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로 쓰인 게 맞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시잖아. 그럼 그거대로 따라가. 이유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설명하시는 방식하고 내가 하는 방식하고 뭔가 좀 차이 나는 부분이 한 번씩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씩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학교쌤 따라가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틀렸냐? 그건 아니야. 틀릴만 하진 않아. 분명히 맞는 말인데 이중적인 어떤 의미로 쓰여진 어떤 그 구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학교쌤 따라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물론 그걸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점인데 강조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잘 안 나와. 근데 강조를 많이 정말 하잖아. 만약에 더 이거 형용사니까 이거 무조건 복수야. 그래서 얘 잘못됐어. no로 바꿔야 돼. 알겠지? 만약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체크는 해놔놓으세요. 체크는. 아시겠죠? 이건 내가 자신감이 떨어져서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뭔가 좀 스피디한데. 자, 7번. 자, 다음 글 내용 볼게요. 자, indeed 네모칩니다. 실제로 참으로
아 그리고 얘는 지금 잘 보시면은 뭔가 좀 단서가 될 만한 게 하나 딱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other가 나왔어. other. 다른 연구는 suggest 한다. 자, 스톱. 여기서 suggest는 무슨 뜻이고? 시사하다. 그렇지, 시사하다, 의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사하다, 의미하다. 자, 그러면은 시사합니다. 뭐를? The development, 발달, 뭐에? bilingual children's 하는데 보통 이게 있잖아요. lingual 하는 말이 언어의 이런 뜻이고 by라는 단어가 to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중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의 아이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중 언어의 발달, 즉 아이들이 proceed 하는 거. 그러면은 얘가 동사가 어디냐? 아 여기 있구나. 자, 아이들의 이러한 두 개의 언어, 즉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이러한 발달은 proceeds 상대적으로 메모치세요. independently. 자, 요 단어 무슨 뜻이고?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자, 보세요. independent라고 하는 단어는 독립적인이에요.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dependent예요. 의존적인. 의존은 당연히 기대는 거고 independent는 나 혼자 살겠어요. 그리고 interdependent는 함께 살아가요. 이거요. 어휘 체크 잘해라.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proceed 한다는 얘기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분명히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예시에는 스페인어하고 미국어, 뭐 영어 이렇게 나온다 칠게요. 근데 독립적으로 계속 이제 발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진행된다 하는 거는 스페인어는 스페인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야. 함께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스페인어하고 영어하고 비슷한 꼬라지가 하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보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유서봐 자나? 그러면 고개를 들어라. 이 단어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트라티포, 아트라피타. 스페인어는 남성 여성 구분되는 언어를 많이 쓰죠. 가장 대표적인 발레리노. 그거 얘기야. 이 단어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영어에서. 무슨 단어가 안 떠올라요? 사람을 되게 좋게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저 남자는 아트라피토하다. 저 여자는 아트라피타하다. 친절하다. 아니요, 영단어가 뭐 떠오르는 게 없냐고요. 영어 이 단어 있지. attractive 무슨 뜻이야? 네. 그럼 매력적이. 이거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스페인어고 비슷하게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약간 영어와 이게 유럽 쪽이기 때문에 영어도 어차피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비슷한 철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연구가 시사를 했어. 그럼 이 다른 연구에 대한 내용은 지금 뭐가 나와야 되느냐? 두 개의 언어가 독립적으로 진행된대. 그럼 이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자, to some degree. 자, 어느 정도로 이중 언어를 가진 아이들은 might be able to transfer knowledge. 지식을 transfer, 옮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언어를 교차해서 이런 뜻이야. 크로스가 교차하다, 교차하는 이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 to overcome the reduced input in each language. 각각의 언어에 있어서의 줄여진 이러한 투입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들을 교차해서 지식을 전달할지도 모른대. 그럼 영어로 뭔가 배웠던 지식을 다른 언어로 갖고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1번 앞에 지금 딱 얘기해놔놓고 요거는 결국은 이중 언어 쓰는 애들은 한 언어가 부족하면 다른 언어로 채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교차되는 거니까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아까 주어진 문장은 뭐라 그랬냐?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랬다. 계속 가볼게요. 1번. 예를 들면 한 연구가 발견했습니다. 이중 언어 사용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더 많은 단어. In one of their languages.
그들의 언어들 중에 하나. 그러면 두 개의 언어들 중에 하나에서 더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 이러한 이중 언어 가진 아이들이 또한 더 많은 단어들을 안대요. 어디에? 그들의 언어에 있어서. 그들의 다른 언어에 있어서. 그럼 아까 얘기했던 스페인어하고 영어 딱 얘기했을 때 스페인어와 관련된 어휘들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영어에 대해서도 관련 어휘를 많이 한다. 아까 얘기했던 아트라피토, 어트랙티브 그거 얘기하는 거다. 아시겠죠? 이거 몰라도 그냥 대충 보면 아 저게 저런 비슷한 단어 뜻인가 봐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한 연구에 따르면. 근데 결국 이거는 독립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합쳐서 가는 거야. 아까 어크로스라 그랬잖아. 2번 뒤로 가볼게요. 반면에 아이들은 또한 experience language interference 합니다. 언어 간섭을 경험할지도 모른대. 2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주어진 문장은 요 1번과 2번 사이에 나오는 내용과 분명히 다른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이미 다른 얘기가 한 번, 2번, 3번 사이에 나왔단 말이야. 나왔는데 또 반면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한 연구가 나왔어요. Investigating whether a bilingual 60-month-old could learn rhyming words 합니다. 자, 요거 일단 끊어줄게요. 이거 in one study 했으니까 여기서 콤마 때려주시고요. 그러면은 16개월 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이 아이가 라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최근의 연구에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dissimilar니까 유사하지 않으냐, 다르냐 쉽게 말해서 유사하지 않은 언어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뭐를 수행했더라? 안 좋게 수행했대요. 누구보다? 좀 더 비슷한 언어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보다 안 좋게 수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따로 논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뭐예요? 그냥 이중 언어에서 다른 언어를 배웠을 때 습득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4번 그러나 아이들의 실제 세상에서 이러한 어휘들은 어휘의 사이즈 칸 이건 양을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양은 did not differ 합니다. 다르지 않았대요. 뭐에 따라서 얼마나 그들의 언어들이 비슷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는 않았대. 그러면서 suggesting 시사한대요. 뭐를 시사한대? 언어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반적인 언어 습득의 어떤 비율이나 속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suggest부터 여기까지는 앞에서 실험했던 거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5번이 딱 들어갔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또 나와. 예를 들면 스페인과 영어를 학습하는 어떤 유아들의 연구에서 어휘의 크기, 즉 한 언어에서의 이러한 어휘의 크기는 predicted, 예측했대요. 뭐를요? 문법적인 발달을 예측했대요. 한 언어라고 그랬다. 근데 뭐라는 점에서 몇몇 언어에서 그러한 어떤 같은 언어에서 문법적인 발달을 예측했대요. 그런데 not in the other language라고 했다. 나머지 다른 하나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게 바로 독립적인 거다 이런 얘기죠. 하나에서는 발달했는데 하나는 발달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지. 그 얘기. 그래서 이럴 경우를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것도. 자, 시간 얼마 남았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번에도 8번 하웨버 나왔다. 고맙게도. 또 하웨버 나왔다. 생물학자들이 looked closer 한다. 보세요. look closer. 무슨 뜻이고? look closer가 무슨 뜻이고? 가까이 보다. 그러면 그러나 생물학자들이 가까이 봤을 때야. 그럼 이거 위에는 뭐가 나와야 돼? 멀리 본다. 그렇지, 멀리 보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막연하게 보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 교과서 중에서 아마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뭐 재활용 뭐 관련돼 가지고 미술 재활용된 미술 이야기 아마 그 능률 쪽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1관과 2관과 아마 거기 나온 거에 뭐 온갖 쓰레기들로 막 이렇게 막 미술 작품 만들어 놨는데 앞에서 보면 쓰레기인데 뒤로 보니까 와 예술 작품이야. 이거 능률 맞지 싶다. 자,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더 가까이 보니까 그들이 발견했대. 뭐를?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을 발견했대요. 뭐를? 산호초나 그것들의 생산품들을 뭐하는? 처먹고 있는 이것들 봤대. 그러면 보세요. 가까이서 보니까 먹고 있더래. 그럼 멀리서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이쁘다.
갑자기 뭐 이쁘다가 되든지 아니면은 안 먹고 있다라든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연결 그 뭐라 하노 이거 그 문장 삽입 문제는요 제일 고마운 게 뭐냐면 이렇게 연결사 들어가면 제일 고마워. 왜? 만약 이 자리가 for example이라 치자. 그럼 for example에 대한 내용 앞에는 반드시 주제에 직결된 주장이 나와야 돼. 근데 however나 in contrast나 뭐 on the other hand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나오면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 대전제는 무조건 해석이 됐다는 전제. 그걸 가주셔야 되죠. 자 가볼게요. 멀리서 봤는지 안 봤는지 볼게요. 자, the production and efficient use of nutrients by coral reef communities result in 합니다. 요 단어 동사 체크할게요. 초래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생산과 그 다음에 효율적인 사용인데 뭐에 대한? 영양소에 대한. 영양소에 대한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 무엇에 의해서? 산호군집에 의해서. 그러면 산호군집에 의한 영양소의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은 high primary productivity, 높은 주요한 생산성을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높은 주요한 생산성 하는 거는 결국은 생산성이 높다, 즉 결과물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영양분이 많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농지에서 생산성이 많다는 얘기는 쌀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에서 생산성이 많다는 얘기는 기계가 엄청 기계란다. 제품이 많이 나오는 거. 그게 생산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상관없고 This is reflected in the richness of the community. 그러한 군집의 풍부함에서 반영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아직까지 however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봤다 안 봤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그럼 가볼게요. 과학자들은 그러나 확신하지 않습니다. just 단지 how much primary production 요 끊으세요. 얼마나 많은 주요한 생산이 해석 잘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주요한 생산이 there is 있는지를 또는 있는지에 대해 이런 말이야. 다시요. 확신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요한 생산이 산호초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데 아까 주어진 내용은 뭐라 그랬어? 가까이 보니까 많이 먹고 있네 이거야. 아직까지 모른대. 또는 which particular organism인데 여기서 which도 어느 하는 의무사다.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다. 어느 특정한 유기체들이 가장 중요한 생산자인지를 뭐한다? 확신하지 않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확신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don't know입니다.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모른다. 그럼 아직 몰라. 뭐 가까이 봤는지 멀리 봤는지도 몰라. 자, 그래서 there's no doubt. 의심할 게 없습니다. 자, just as the lab.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황록, 공생, 조류 뭐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이 are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대. 그런데 because they live inside corals, 그것들이 산호초 안에서 살기 때문에 it is hard to measure, 측정하기가 어렵다. 측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 얼마나 많은 유기물질들을 그들이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놔놓고 아직까지 가까이 봤다 멀리 봤다는 얘기가 아직 안 나왔다. 자, 그 다음에 for a time, 한때에 한동안에 it was thought 합니다. 생각하다가 여겨지다가 빨리 얘기해라. 여겨지다죠. 과거형 들어갔으니 여겨졌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매우 소수의 동물들만이 산호초를 먹는다라고 생각했대. 자, 보세요. 주어가 지금 어퓨가 아니고 퓨다. 그러면은 이 말대로 얘기하게 되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풀어서 쓰게 되면 뭐예요? Most animals don't eat이야. don't eat. 풀어서 얘기하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산호초를 안 먹는다라고 여겨졌대. 한때. 이제 슬슬 냄새를 이제 풍겨집니다. 왜? There is no so little live tissue 하니까 너무나도 작은 그 생명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산호군집에. 그럼 너무나도 작은 게 있기 때문에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확신하지 않으니까. 그럼 4번 뒤로 넘어가 볼게요. 따라서 believe that, 믿어졌대요. 비록 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뭐였지? 황록 공생조류가 produce a lot of organic matter, 많은 유기물질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이것의 대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유기물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기물질의 대부분은
산호초에 의해서만 소비가 되어지고 not much is passed. 그렇게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 passed on 전달된대요. 뭐에? 그 군집에 나머지에 그냥 전달이 된다라고만 생각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도 많이 안 먹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답 나왔어. 5번. 왜? 뒤로 가볼게요. Primary production by color. 자, 이러한 산호의 황록 군집 머시기에 의한 이러한 생산은 따라서 can be important.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산호에게 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군집에게도 중요하대요. 그건 무슨 얘기인데? 다 먹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 답이 5번이죠. 자, 여기서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요거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 있잖아. 요양문 완성으로도 가능하다. 요양문 완성도 가능하고 그냥 서술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낼락 하면은 대열포가 지금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대열포가 제일 앞으로 빠져야 돼요. 대열포를 빠지고 요 문장을 써야 되는데 왜 내가 서술형 얘기하냐면 이 나돈이의 보돌소비가 있어서 그래. 그럼 이거 병렬구조 잘 때려줘야 돼. to 명사 to 명사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